명의 시리즈 3탄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온세상 김양재 피부과의 김양재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피부 미용 레이저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부 미용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특히 보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집안 시설이 확실하게 견고해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피부의 보습 기능이라든지 장벽 기능, 그게 탄탄해야 그 위에 어떤 치료, 뭐 레이저라든지 그의 다른 치료를 할 때도 우리가 트러블 없이 피부 질환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이나 장벽 기능을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을 정도로 피부의 집안 시설을 튼튼히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보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면 원장님 계신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굳이 비싼 레이저 시술을 안 해도 보습만 잘하면은 한 피부 관리 뭐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건 좀 과하신 말씀 같습니다. 보습만 잘해가지고 어떤 그 질환이나 레이저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치료하기에 앞서서 집안 시설을 확실히 하듯 피부의 보습이나 장벽 기능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상황 하에서 피부의 어떤 레이저 치료, 딴 치료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트러블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피부 관리를 잘하려면은 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이다. 예. 그러면 피부 보습을 좀 강조하셨는데 보습 이러면은 또 이제 세안, 좀 세수할 때도 좀 또 특별히 좀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던데 그 세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보습과 세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안할 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특히 뭐 고체 비누 같은 거 많이 쓰시거든요. 원래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예, 그래서 5.5 정도 되는데 보통 고체 비누 같은 거는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그 세제 자체는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비누, 또 클렌징이라고 그러죠. 물비누 된 그런 것들을 이 손바닥에 비벼서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내서 그 거품 가지고 우리 얼굴에 있는 기름 정도 아니면 먼지 정도 닦아내는 정도로 가볍게 세안을 하시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우리가 물기를 없앨 때도 물기 자체를 타올로 비비면 안 됩니다. 그런 각기증 손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수건으로 여기 묻혀냅니다. 묻혀내 주시고서 그래서 1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제일 그 좋은 세안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주는 것 자체는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세안법이 아니고 보습제를 1분 이내에 물기가 있을 적에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지르도 말고 닦지도 말고 묻혀내는 정도로 해서 그 타올을 사용하라 이런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거친 타올 아니면 수건 가지고 문지르면은 그 각질 세포가 우리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막 자체 그 자체에도 그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게 물기를 묻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도 그럼 좀 좋은 걸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보습제라는 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적에 아니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습제는 이 보습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보습제의 그 구성 성분을 보면은 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세라마이드 성분이 약간 좀 비싸다든지 뭐 또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그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비율이 1대1로 구성된 그런 보습제가 제일 좋고요. 그 중에 세라마이드 성분 자체는 피부의 산도를 낮추면서 장벽 기능을 높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조하지만은 세안 후에 물기가 있는 정도 1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보습제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덧발라도 됩니다. 아, 예, 보통 2번, 3번 정도 발라도 예. 보습제는 기름막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름막을 보충하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덧발라도 아무 관계없고 보통 분들은 그 보습제 자체를 때로 착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닦아내거든요. 그럼 그 보습제 바르나 말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덧바르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안을 좀 강조하시는데 또 세안을 또 이야기하면은 우리 저 한국 사람들 때밀이 세신에 대한 이야기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뭐 사우나 간다든지 하면은 일반 분들이 그 피부를 혹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세안 자체라든지 목욕할 때 그 습관 자체가 우리 때밀이라고 그러죠. 세신. 이름은 참 좋습니다. 세신. 그러나 그 때밀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목욕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거니 우리 피부에는 각질층 사이사이에는 기름막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습 기능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그걸 때로 착각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름막 자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이물질, 먼지라든지 세균 같은 게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또 피부 안에 수분 같은 이로운 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영양분, 전해질. 이런 것들이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피부 장벽 기능을 하거든요. 가본 내지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한다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때밀하고 또 목욕탕 가면 너무 진을 뽑습니다. 어떤 분도 1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각지층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막이 녹아내릴 수 있고 기능이 소실됩니다. 그럼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럼 건조한 그 결과는 우선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고 또 그에 딴 피부 질환을 훨씬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토피 같은 거 있는 분들은 특히 어떤 기름막 자체가 거의 그 어떤 망가져 있다든지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욕할 때 결코 때밀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목욕탕 가서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뜨거운 물 자체에 원래 각기층 사이사이 있는 기름막 자체가 녹아내릴 수도 있고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럼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하다는 얘기는 특히 20대에는 그 눈가나 입가부터 노화가 시작하거든요. 이유가 피부가 얇기도 하지만 제일 건조하기 때문에 노화가 제일 빨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주름을 예방하는데 보수만 잘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것도 피부 미용 측면에서는 자주 안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보통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상 또 이제 먼지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목욕을 참 사시는 분들, 또 작업하시는 분들, 또 운동선수처럼 땀이 많은 직업들 있죠. 그건 자주 목욕탕을 가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 분들은 그 목욕을 자주 하는 거, 물론 어디 이제 신경통 있다든지 뼈마디가 쑤셔서 또 기분 전환해서 가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부 미용 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목욕을 자주 하면은 각지층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막이 그 파괴된다든지 또 그 기능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사항은 안 되고 그러나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분들은 뭐 그렇게 자주 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들고 예 그렇습니다. 뭐 목욕탕 업주나 저 뭐 때밀이 하는 세신사들한테는 좀 원장님 인기가 별로 없겠습니다, 그죠? 아 근데 헬스클럽 회원들한테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예. 그날 내가 이제 때미지 말라, 예. 그 세제를 많이 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갔더니 이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김 원장이 때미지 말래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거기 세신사가 있으니까 호텔 네. 내에서도 네. 그 얘기가 들었죠. 네. 그러니까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 김 원장 나한테 저렇게 그 생업에 지장이 있는 저런 소리를 해도 되나 하고서 제가 그분 보기에 너무 민망스럽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피부 미용 측면에서는 뭐 되도록이면은 때를 미는 건 피해달라. 내가 볼 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짜 때밀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죠. 또 병원 오시는 많은 분들 피부 가려움증 갖고 오시거든요.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하죠. 네. 근데 자기 몇십 년 된 습관을 못 버립니다. 예. 그래서 가서
열심히 때를 밉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양중에 경고를 합니다. 내 얘기를 믿고서 따르든지 아니면 평생 약을 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 가려움증, 소양증의 좀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가려움증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이 때밀지 않는 겁니다. 예. 원장님 겨울철이 되니까 그 안면 홍조, 딸기코라 합니까? 예. 예, 그런 주사가 많이 생기는 이제 계절이 왔는데요. 이제 이런 거저 안면 홍조나 주사들은 좀 어떻게 좀 말이 그 접근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면 홍조는 그 겨울철에 훨씬 악화될 수 있고 계절의 변화가 심할 적에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면 홍조라는 거는 자율신경의 부조화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갑작스레 피 양이 늘어나면서 얼굴에 장열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얼굴 중앙부에 장열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혈관 분포가 많기 때문에 얼굴 중앙부에 홍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악화 요인들이 있어요. 악화 요인이라는 거는 뭐 계절적인 요인, 찬 공기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공기에 노출되는 거, 또 뜨거운 음식, 또 찬 음식, 그에 뭐 고혈압제 같은 거, 그 약물 복용 같은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감정 변화에 의해서 네.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특히 폐경기성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개 그 60%가 안면 홍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질환이고요. 예. 그 주사라는 건 조금 다른데 주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론 그 한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은 안면 중앙부에 생기면서 그 눈주에는 보통 생기지 않지만 눈주에 생기는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조가 있으면서 혈관 확장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드름처럼 구진과 농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사의 특수한 병변이 코에 나와서 그게 염증과 그 치료가 반복됨으로써 흉터가 났습니다. 그래서 딸기코 그러죠. 딸기코. 그다음에 눈에도 생길 수 있고 한 4가지 아류가 있고, 그래서 주사 치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 코는 얼굴이 센터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에 딸기코가 생겼다면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주사 치료 자체는 쉬운 얘기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제제, 보통 뭐 미노사이클린 아니면 독시사이클린 약으로 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의 뇌제를 가지고 늘어난 혈관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합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안면 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면 홍조도 일반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에는 어떤 항우울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분들이 긴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베타차단제인 그런 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 또 항생제 플러스 또 항히스타민제, 그의 그 신경 차단제도 함께 쓰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식욕이라든지 또 운동에 열난다든지 또 뜨거운 물, 찬물,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또 족욕 같은 거 있죠. 사우나 같은 거. 그다음에 알코올은 아주 건물이죠. 또. 예.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건 스트레스도 예.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약하자면은 뭐 혈관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를 동원하든지 예. 아니면 뭐 주사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예. 등등해서 아주 복합적인 다양한 케이스별로 그 접근법을 시도해야 된다. 예. 그리고 겨울철 됐기 때문에 특히 찬 공기에 노출을 이제 피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안할 때도 부드럽게, 예. 아까 세안법 말씀했죠. 예, 예. 그리고 항상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예. 그다음에 체액 긴 모자 같은 거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나쁜 건 스트레스 안 받게 주의하시고. 예. 그런데 삶 자체가 보통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힘들죠, 사실. 말은 제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은 제가 항상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스트레스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은 쉽지 않아. 예. 어려운 일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